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집은 꼭 사야 한다라는 응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84%가 집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는 2016년 이후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집을 꼭 사야 하는 이유로는 10명 중에 9명이 주거 안정을 꼽았는데 이를 반대로 풀이해보면 매년 주거 불안정을 겪는 가구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급등하는 집값과 함께 또 높아진 전월세 부담이 그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집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이 또 내 맘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부동산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꽉 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9주 만에 상승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관공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민간 은행, 기업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 만에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과연 추격 매수세로 이어지는 집값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발표한 부동산 114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습니다. 강남구의 하락폭이 전주 대비 줄었고 송파구와 강동구 모두 0.02%씩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보합을 기록, 도봉구가 서울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 성북, 중구 등의 아파트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6월 말을 앞두고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대다수는 한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추가 인하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신종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9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3월 달에 0.75에서 0.5%로 사상 최저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게 되게 되면 예금, 이자, 그리고 대출 그렇죠. 금리 부분 자체가 낮아지겠죠. 네. 그럼 그 자금을 갖고 은행에만 넣어놓는 사람이 그렇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금 유용성 부분 자체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느 시장으로 그 자금이 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보통은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주식 주식, 가겠죠. 그렇죠. 네. 자,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가 9주 만에 상승 전환. 자, 물음표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네. 자, 이 내용에 있어서 과연 2020년도 하반기에 상승 전환으로 가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금리, 0.5%의 기준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자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 갖고 부동산으로 모두 몰리겠구나 라는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금 금리 인하 부분 자체에 있어서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많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서 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금리 인하 정책을 쓰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시점에서 과연 서울 아파트 값이 9주 만에 상승한 부분 자체의 이 시그널이 전반적인 부동산 주택시장에 어떻게 미칠까를 한번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특히 알토마토에서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난 시점 자체가 2017년도 5월 달에 우리 시청자님들을 뵙고 강의를 해드리고 정보를 드렸는데 현 시점에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정책이 많았어요. 대책이. 네. 그러다 보니까 대책하는 날 생방송이 걸려서 굉장히 부랴부랴 대책 부분 자체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7년도 5월달, 6월달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2017년 상반기까지는 불경기였습니다. 상반기까지. 그러나 6월달, 7월달 지나면서 아파트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나왔던 대책이 파리 대책입니다. 2019년도로 와서 파리 대책의 여파로 인해서 18년도 상반기에는 가격이 안정세와 하락세 부분 자체를 겪다가 5월, 6월, 7, 8월 달에 들어서는 다시 상승 곡선으로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9.13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2019년도 5월 달, 4, 5월 달까지 2019년도 4에서 5월 달까지 주춤하던 주택시장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 자체가 또 6월 이후부터 8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연말에 12, 16 대책이 발표가 돼서 규제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년 동안 하반기에는 주춤, 보합, 하락 부분 자체를 겪던 주택시장의 가격이
하반기부터 6월 이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과거의 분석을 해봤을 때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값 9주 만에 특히 6월달, 5월 말부터 6월달 부분 자체에서 상승 전환으로 들어갔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아까 우리 앵커의 초반 오프닝 멘트처럼 주택에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열정과 소망 부분 자체가 과연 정책적인 부분 자체로 누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물음표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대로 기준금리 0.5%로 사상 최저로 인하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1170조, 1200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금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로 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클 텐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식시장 부분 자체는 번외로 두고 부동산에 있어서 현재 정책적인 부분 자체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자금 부분 자체, 현재 촘촘하게 매겨져 있는 대출 규제 15억에서 19억까지 그리고 9억 이하 부분 자체에 매겨져 있는 대출 규제의 분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금리 인하 부분 자체가 자금 자체가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현격하게 돌았을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뒤에서도 내용을 보시겠지만 9주 만에 상승 전환으로 됐다는 부분 자체, 현 정권에서의 정책적인 모드 자체가 뭐였냐면 일단은 상위 20% 내의 다주택자 그리고 15억 이하의 고가주택 부분 자체에서 대출을 규제시키고 억제를 시켜놓고 투기 수요 부분 자체를 억제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9억에서 15억 사이 그리고 9억 이하의 집값이 하향 평준화 그리고 집값에 있어서 원상 회복이 되기를 갈망을 하고 정책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모든 정책들 최근에 억제 정책에서 다시 공급 정책으로 좀 전환되면서 신도시에 대한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또한 대출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하는 부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전세 수요 또한 지금 현재의 경기 코로나19의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기 수요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냐면 현재 5대 은행, 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의 추이를 보시면 올해 들어서 3월 달까지 약 매달 2조 원씩의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부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현재 입주 물량, 예전에 헬리오시티 등 여러 신규 단지들에 있어서의 입주 물량이 끝나고 최근에 남아있는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외곽 신도시 지역의 입주 물량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물량들이 끝나면서 전세금에 대한 부분 자체, 보증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 이 부분은 어디로 생각하시냐 되면 2000년도 초반 참여정부 때 2004년에서 2006년도 때 이때 역전세대 난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줄면서 다시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분 자체로 굉장히 돌아섰던 부분 자체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 3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속히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세입자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가가 되겠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3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빨리 통과가 돼야지 전세자금 부분 자체에 있어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모든 언론에서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봤을 때 매매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줄긴 줄었습니다. 초반에 1월 달 2020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 9천여 건의 서울권 아파트의 거래량에서 지금 4,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천여 건으로 줄었죠. 줄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다시 봐야 되냐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거래량, 2018년도에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하락세, 보합세로 전환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같은 시점 2019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거래량은 서울 전체가 12,000건. 그러나 올해 20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월 27일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000건. 거의 2배 이상의 거래량 부분 자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 장기 면상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12.16 대책에 의해서 중과세 배제 그리고 장특공에 대한 적용 부분 자체를 했기 때문에 매매 부분 자체도 있겠지만 거래량 부분 자체도 이런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9.13 대책 이후에 거래량보다는 현격하게 지금 20년도 초반에 일어난 부분 자체가 많다는 부분 자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관공서의 지표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한국감정원에서는 서울의 가격지수 변동률 부분 자체가 마이너스 0.02%로 표시를 했습니다. 5월 말입니다. 자, 마이너스지만 결론적으로 하락폭 자체는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은행,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2주 연속 분석한 결과 매주 매매는 2주 연속 서울권 같은 경우 상승한다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 0.05% 상승했고요. 강북 14개구 같은 경우는 0.08%, 강남 같은 경우에도 0.02%가 올랐지만 자, 보시는 대로 서울권에 있어서 9억 이하 그리고 강북 지역의 가격 상승률 부분 자체가 미비하지만 높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5억 이상에 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등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 정도가 1월달 대비해서 하락한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공서 그리고 KB국민은행 그리고 민간기업인 부동산 114의 발표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9주 만에 서울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장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조사한 결과 자, 보시는 대로 2017년도에는 서울권의 아파트 가격이 6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 부분 자체가 57%나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5월달, 지난달 같은 경우에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율이 현격하게 30%대로 줄어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의 주공아파트 4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 3월 달에 했던 4억 6,900의 아파트가 현재 지금 4, 5월 달에는 5억 부분 자체로 가격이 올라 있고요. 자, 강남 S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억 9천에서 5억 5천, 그리고 관악구 휴먼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5천에서 6억 2천, 구로구 벽산 블루밍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에서 7억 8천까지 올라 있는 9억대, 6억대 이하의 아파트 부분 자체가 가격이 상승 부분 자체로 올라서 있는 부분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보시는 대로 가격대가 지금 5분위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출비한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강남권에 있어서의 어떤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 자체를 주도했던 게 이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억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9억 밑에 있는 15억과 9억 사이 그리고 9억 밑에 있는 아파트 부분 자체도 같이 하향세를 겪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부분 자체는 하향이 되고요. 3억부터 지금 15억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원했지만 하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로 지금 모양새가 바뀌었습니다. 평준화. 밑에 베이스로 깔려있던 9억 밑에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 부분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15억 이상의 아파트 부분 자체의 마이너스 부분 자체를 상계 처리하는 모양새의 주택시장인데요. 자, 조그만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실질적으로 2017년, 18년, 19년도에 가격 상승했던 그런 또 경험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서민분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예전에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6억대 이하 아파트 자체의 반 이상 부분 자체를 내가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벽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 자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구간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현 정부 자체에 있어서는 세입자 부분 자체와 9억 이하의 아파트 부분 자체의 매수를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서민들 부분 자체의 보호정책, 그리고 서민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별 내 집 마련의 전략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올랐다고?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 상승하는 건가? 자,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대표님이 직접 발로 뛴 정보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럼 내 부동산에 언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또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기도 했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 세미나 통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 체크해드리고요. 또 6월 이후에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는 3898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상도동의 3호 아파트 31평 또는 구로의 천왕 2펜하우스 1단지 33평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더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동작구하고 구로구에서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어느 쪽을 더 추천하실까요? 서울권의 아파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천왕동 네. 구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천왕동 천왕 2펜하우스 1단지. 자, 보시는 대로 천왕역 7호선 천왕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한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자, 33평 보시는 대로 가격대 부분 자체가 6억 8,900에서 1개월 평균을 봤을 때 현재 지금 7억 1,000까지 한 7억대 초반에 형성돼 있는 아파트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단지 수가 많은데 본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14세대 14세대. 자, 보시는 대로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차가 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아파트. 자, 지금 보신 대로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가 682세대. 자, 준공연월이 지금 94년도이기 때문에 한 27년 차가 됐습니다. 자, 금액대가 보시는 대로 7억에서 7억 1천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상도동입니다. 구로동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금액대 부분 자체는 7억대, 7억 초반, 7억 초반, 그리고 30평대입니다. 30평. 지금 보시는 대로 상도동 사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7년 차 구축 아파트고요. 구로동 지금 천왕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 뭐 신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도동에 있는 사무아파트보다는 신축에 겸해 있는 아파트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결론적으로 그거죠. 자, 신축 부분 자체를 갈 것이냐, 구축이지만 상도동 입지 부분 자체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인데요. 어차피 지금 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9억으로 올라가 있는 아파트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봤을 때 신축에 대한 부분 자체 선호도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본 고민에 있어서는 입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상도동 사무아파트 부분 자체가 9억까지 미래가치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적인 가격 탄력도 부분 자체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도 실거주 목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공 연수가 적은 곳이랑 좀 비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입지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지금이라도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요. 끝번호 616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게요. 자, 현재 수지구청역의 풍덕천동 수지현대아파트 31평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고 안양시 인덕원 삼성아파트 30평대 매수 전망이 어떨까요? 자, 현재는 시세 8억 원 정도인데 지금 매수했을 때 앞으로 더 오를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양시 인덕원의 삼성아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 지금 갈아타기 타이밍 괜찮을까요? 자, 위쪽에 지금 첫 번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내 투기 과열지구. 지금 고민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의 조정 대상 지역, 다 규제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용인 수지구에 있는 6억 5천 아파트를 가지고선 안양 인덕원에 있는 삼성아파트로 8억 원대로 가는 게 맞겠느냐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먼저 과연 9억에 대한 부분 자체를 허들 넘치지 가뿐히 넘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대로 풍덕천동 선수지 현대아파트 한 10년 거주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31평 거주하시니까 현재 지금 1168세대 대단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우리 그 상도동 사무아파트와 비슷하게 지금 보시는 대로 27년타 구축 아파트고요. 지금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억 2,500에서 6억 2,500에서 6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 자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에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뭐냐면 아래쪽으로 한 100만 평 규모의 용인 플래텀시티 부분 자체의 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 GTX A 노선 부분 자체가 구성역 옆으로 용인역 부분 자체. 자, 용인 플래텀시티 그리고 GTX A 노선에 대한 부분 자체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아직 가시권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는 이 본 개발 계획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호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를 팔고 말씀하신 대로 인덕원 삼성아파트로 옮겨가는 부분 자체가 맞겠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인덕원 삼성아파트가 비교 위에 있어야지 그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드는데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덕원역에서 부부 한 5분 거리에 있죠. 자, 보시는 대로 가격대 30평대 아파트가 32평인데 지금 현재 7억 6천에서 지금 8억대 초반까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사하신 부분 자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314세대. 좀 전에 봤던 수지 현대보다도 큰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인, 안양입니다. 자, 안양에 대한 호재를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자, 보시는 대로 27년 차, 23년 차입니다. 둘 다 구축 아파트죠. 자, 보시는 대로 개발 호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를 봤을 때 용인 수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인 플래튼시티라고 하는 신도시, 그리고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 인덕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판선. 월골에서 판교까지 들어가는,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횡단하는 월판선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인덕원 동탄선 부분 자체가 2026년도에 개통 예정으로 한참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양쪽 아파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호재 부분 자체가 둘 다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안양 인덕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억대 아파트로 현재 지금 이 개발 호재의 가격 부분 자체가 현격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반영. 그러면 주변에 안양 동안구 일대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9억 신축 아파트만이 현재 9억을 넘어 있고, 대부분 구축 1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최대 7억 부분에서 8억까지 최대입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용인 수지를 팔고 실거주로 안양으로 넘어갔을 때 이 구축 아파트가 본 호재 부분 자체가 완공이 됐을 때 과연 9억 이상, 10억 이상의 미래가치 부분 자체로 반영이 되는 부분 자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향후 7, 8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도심 집중화 현상. 도심. 어차피 9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울권으로 용인 수지에서 안양 인덕원으로 가기보다는 서울권에 있는 9억 이하의 아파트를 한 번 더 발품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부분 자체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양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셔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778번이고요. 문자 확인합니다. 자, 암사동 516-8번지 투룸 다세대 주택을 2014년도에 2억 1,60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추천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자, 원래는 송파 지역을 고려하다가 강동구에 매수를 해서 현재 후회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 대표님 이번에는 좀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지역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는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하셨던 것 같고, 송파 지역에 어떤 예전에 얘기했던 갭 투자 부분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지만 그쪽에 물건이 마땅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강동구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14년도에 매입하셨다고 했나요? 네. 14년도에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2억 1,600. 2억 1,600. 자, 최근에 나와 있는 지금 실거래가 현황입니다. 14년도 지금 보니까 4월 달에 2억 1,600에 지금 거래된, 3층 거래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때 매입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현 시점의 시세를 보게 되면, 자, 전세가는 2억 3,8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가 부분 자체가 2억 2천이고요. 좀 아리송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 부분 자체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유기간 자체가
6년에서 7년 부분 자체를 보유하였었는데 한 3, 4천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특히 소액 투자 개념 자체로 가실 때는 확실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적인 부분 자체를 몇 군데를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강남 쪽에 송파 지역이죠. 송파 지역에 지금 보게 되면은 잠실역 일대의 소액 투자 부분 자체, 현 시점에서 소액 투자 부분 자체가 뭐 예전처럼 2, 3천 부분 자체는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다세대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자, 두 번째 삼성역 일대. 자, 삼성역 같은 경우는 말씀한 이 지역 같은 비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선정능력이나 선능력 일대의 주변을 보게 되게 되면 아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갭투자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GTX C노선이 들어오면서 강남권에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양재역 일대입니다. 양재역 일대에 아직까지 5천에서 7천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갭투자 물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호재가, 내가 직접 개발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주변의 개발 호재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양재역 일대.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2015년도에도 발표됐고 최근에 중공업 지역에 있어서의 개발 계획 자체가 발표됐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향후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지역 10년 후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여의도 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역 일대에, 여의도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힘들겠지만 영등포 지역 부분 자체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부분 자체가 맞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본 지역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2030 서울권 생활계획에서 3도심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서울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지역의 플랜 자체가, 계획 자체가 나와 있는 지역 자체에 들어가신 부분 자체가 향후 소액 투자, 특히 갭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향후 미래 가치까지도 담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송파, 삼성, 양재 그리고 영등포 지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지역들 너무 비싼 건 아닐까 하시겠지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단 가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아쉬우시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전체 흐름 짚어드리면서요. 이 도심 집중화 현상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6월 이후에 주택시장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꼭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전략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장소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 꼭 체크해 두시고요. 선착순회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예약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도심 지역에 속해 있는 영등포동입니다. 향후 10년 이후에 여의도 개발, 여의도의 노후된 부분 자체 개발되게 되면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까지도 영향 부분 자체가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인데요.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물건이 아니라 통건물입니다. 자, 향후 두 번째 물건 자체 통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보시는 데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고요.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 그리고 1호선 부분 자체 영등포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지 면적은 202.6제곱미터. 자, 보시는 대로 한 62평 정도 되고요. 지상 1층에 지상 6층 건물로서 총 14세대, 1.5룸에 오피스텔이 2개 들어가 있고요.
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 12세대로서 총 14세대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한참 공사 중인데 올 10월 말 정도면 준공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45억 3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 유가에 있는 통건물이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투자 지역으로 추천해드렸던 3도심 중에 하나인 영등포 지역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방송할 때부터 계속 영등포 강조해드리면서 호재가 넘쳐난다는 점도 계속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영등포의 입지와 함께 호재 살펴보면서 통건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어떨까요? 아쉽게도 본물건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물건은 아니고 네. 통건물이다 보니까 네. 자, 보시는 대로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물건의 통건물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위쪽으로 영등포 구청역 2호선과 그리고 1호선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 대중교통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통건물의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서울에서 중공업 개발 계획이 나와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주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의 개발 계획이 나와 있듯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도 중공업 지역에 서울시의 3.3% 많이 있는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 본 통건물이고요. 자, 바로 인근에 여의도 업무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부분 자체만큼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변 보시게 되면 물건 주변에 보시게 되면 생활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30의 젊은 직장인층들에 있어서의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 직주 근접 위치해 있고요. 자, 입지적인 부분 영등포 지역이야 많은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작년도죠. 2019년도 9월 달인가 신안산선이 착공에 들어가서 한참 지금 2024년도 개통을 앞두고 한참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1호선, 2호선, 5호선 3개의 노선이 들어와 있는데 향후 지금 보시는 대로 안산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4개의 전철 노선 자체가 들어오는 교통호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지역. 자, 보시는 대로 3도심 지점, 한강 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을 서울 2030 서울시 계획에서 잡고 있는 3도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향후 개발시킬 수 있는 모터 플랜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뉴타운 부분 자체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뉴타운 중심지역 사업 부분 자체로 여러 구역 부분 자체가 뉴타운으로 지금 반모되고 있고 현재 지금 입주되고 있는 아파트도 현재 좀 많은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영등포 역세권까지 개발이 되면서 인근 지역에 또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재개발로 인해서 신길 뉴타운, 물레동, 영등포 역 일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모양새의 영등포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또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부권의 상습 정책 구역에 있어서의 교통 개선 부분 자체로서 자, 보시는 대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 부분 자체가 2021년도 2월달, 4월달에 개통이 완료되게 되면 주거 여건까지 개선할 수밖에 없는 호재로서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도심 지역이지만 교통 호재 그리고 교통 개선까지 향후 직주 근접에 있어서의 어떤 향후 직장인들의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통건물을 가지고 임대 사업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어떤 자본이득과 그리고 임대 수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호재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집중되는 것이 이 교통일 텐데 부동산의 기본은 또 교통이니까요. 이 영등포의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을 목표로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고요. 또 아까 실거래가까지 우리 가격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 말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인데 가게 되게 되면 일단 골조가 올라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본 물건 주변에 1차, 2차에 대한 통건물 자체가 벌써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의 모습 자체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참고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천연 대리석의 지상 6층 14세대로 구성이 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넓은 주차장 그리고 엘리베이터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들에 있어 편리성, 생활 편리성까지 확보시켜 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내부적인 모습 부분 자체는 저희가 1, 2차 저희가 준공이 떨어졌고 현재 지금 임차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집들의 모습 자체를 그대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풀옵션 및 에어컨 부분 자체, 작은 방, 큰 방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에어컨까지 천장형으로 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또 3인 가구에 있어서도 충분히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통건물에 있어서 소액 투자도 아니고 그럼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시장 부분 자체를 분석을 했을 때 6월 달입니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분양가 부분 자체, 개별 분양가, 그리고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에 대한 시세 부분 자체, 월세 부분 자체를 분석해 봤을 때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45억 3천이라는 금액의 매매가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14세대를 현 시점에서 6월 시점에서 전세로 돌린다고 하게 되면은 39억 7천이라는 전세 보증금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나는 좀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을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14개 중에 7개를 전세를 활용하고 나머지 7개를 월세를 활용했을 때 대출 부분 자체를 약간 10억 정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전월세 보증금 22억 7천 그리고 월세 부분 자체를 620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임차 예상 현황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올 전세로 난 자본이득 부분 자체로만 가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현재 45억 3천에서 대출액 39억 7천 부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6억 이하인 5억 6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월세형 수익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40억 3천에 임대가 임대 보증금 22억 7,400 그리고 월세 월 620 대출 부분 자체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 12억 8천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많고 자본이득과 수익형 부분 자체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영등포 유가의 통건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정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통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올해 10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통건물이라고 하고 역시나 또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보도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기본 정보. 자, 부천 괴안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대지 205.6제곱미터, 한 60평이 넘는 평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지상 5층. 좀 전에 영등포는 14세대였지만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7세대, 3룸 4개에 2룸 2개, 그리고 원룸 1개로 구성된 7세대의 건축 규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가 대비해서 현 시장을 조사했을 때 매매가와 전세와의 어떤 임대 보증금의 어떤 갭 차이가 굉장히 적은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 자체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괴안동 통건물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통건물을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착공일은 준공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0월 달, 매매가는 15억 4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지금 양지초등학교 뒤쪽으로 개발 지역이 있는데 개발 호재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본 물건에서 교통적인 부분 자체를 보신다고 하기에는 시흥 IC 5분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 광명 IC 같은 경우에 12분 정도까지의 어떤 교통의 편리함 자체가 있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가산 7태단지, 마곡지구, 여의도 같은 경우에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에 있어서의 어떤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 좀 드리겠고요. 자, 개발 호재. 자, 보시는 대로 역곡역 주변으로 역곡역 구도심 지역입니다. 구도심에 있어서의 재개발 효과 부분 자체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약 20만 평 되죠.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 괴안지구 약 5만 평 됩니다. 25만 평에 있어서의 신규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개발 자체가 한창 이루어졌고 현재 입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압력 부분 자체가 본 토지, 본 건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치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크게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월계는 옥길지구, 구로 항동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부천 괴안지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역곡 구도심 재개발구역, 그리고 소사 구도심까지, 또한 교통 여건에 있어서 소사 원시선 부분 자체가 2018년도 소사역까지 뚫렸지만 향후 대곡 소사선, 지금은 일산 소사선이죠. 일산까지 이어지는 소사선 부분 자체가 이어지는 개발 호재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축 설계 같은 경우에 7세대로 형성 구성되어 있는 3룸 구조 4개, 그리고 원룸 하나, 투룸 구조의 2개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건물의 특징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현재 지금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지금 임박해 있고요. 앞쪽으로 지금 도로 앞쪽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6m 도로에 접해 있고, 뒤쪽으로는 3, 4m 도로 자체에 양쪽으로 접해 있는 도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것도 현재 5월 달에 신규 물량에 있어서의 올 전세로 들어갔을 때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의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뭔가 지금 모든 7세대를 전세로 놓았을 때 매매가와 동일한 15억 4천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전세를 놓고 나서 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실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드는 모양새의 예상 가격 분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를 활용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쪽에 지금 투룸과 원룸 부분 자체를 활용하셨다고 할 경우에 실적으로 한 월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액 부분 자체를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보증금 부분 자체가 11억 정도가 나오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전세로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부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보다는 일단 월세로 갔을 경우에 매매가는 15억 4천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거의 다세대 한 채도 안 되는 가격, 1억 1천만 원 정도의 계안동 통건물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으로 지금 지어지는 물건들입니다. 만약에 지어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토지 매입부터 설계를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난 자금력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지역에다가 한번 통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부분 자체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의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편하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유용한 정보 자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통건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 전략 체크해 드릴게요. 부동산 정책 흐름과 또 투자 전략 체크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세테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신조어가 좀 눈에 띄던데요. 바로 편리미엄이라는 단어입니다. 편리함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단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정보들이 바로 이 편리미엄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을까. 또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편리미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쏠쏠하고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문의 전화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